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시점,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그냥 전부 다 진행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추대위 속속 발족을 하고 있죠. 어제 제가 여의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추대 분위기 이런 걸 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박철웅 전 조선대 설립자의 장남 박성섭 씨가 이제 공동위원장이라고 해가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설프다, 제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5월 4일이나 5일쯤에 결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월 4일까지 공직 사퇴 시한이거든요. 5월 4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5월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재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재탄핵을 한다면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그걸 빌미로 해서 사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조금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제 공동 추대위원장이라는 박성섭 씨가 얘기한 거는 정치인 한 50 내지 60명 정도하고 접촉을 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게 그 중에 과연 표를 무더기로 움직일 만한 명망가가 있느냐, 정치에서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하튼 한 사람도 드러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추대위와 별개로 또 보니까 정하균 전 의원 비례대표를 잠깐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출신들이 또 추대 모임을 엊그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대행의 고향이죠. 전북 출신들이 서울에 와서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마 촉구. 그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갈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결국은 표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유권자 표를 움직일 만한 사람들은 역시 정치인 그룹이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명망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나왔습니다. 바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처음에 이제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에서 처음에 고건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마치 어저께 그 추대위에 이름을 올릴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접하고 고건 전 국무총리는 난 정치를 떠난 지 오래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부인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그 보도와 관련해서 TV조선의 취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어제 했습니다. 그 전에 접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특별한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대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한대행이 대선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70 내지 80%는 일단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이 그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분이 나서서 내가 나를 버리겠다, 내 권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체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도 역할을 하겠다, 우선 통상 외교 관리부터 하겠다, 과도 정부로서 2028년 총선까지 3년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손학규 전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이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되는 것 아니냐, 반기문 시즌2 이런 얘기들은 이미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손학규 전 대표가 받고 뭐라고 했냐면, 반 총장은 맷집이 없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횡포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 맷집이라는 게 이제 상대의 비판에 대항할 수 있는 힘, 결기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걸 이제 여의도 정치권 용어죠. 맷집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거. 정치에서는 그것도 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정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게 정치판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냐. 그래서 정치인들은 늘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걸 만듭니다. 상대가 요만한 사실을 완전히 이만하게 부풀려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가 대표적으로 그런 병풍 공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이 정말 키가 1m 75인가 6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 몸무게가 몇 킬로가 45kg인가 그게 안 돼서 군대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그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을 보면 정말 아주 말랐거든요. 그런데 키가 어떻게 1m 75인데 45, 이거는 허수아비도 이런 허수아비가 없다. 이러니까 딱 실물을 보면 그 의혹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거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맷집이라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내가 앞으로 3년간 개헌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춰놓겠다. 그리고서 나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한테 넘겨주겠다. 우리나라를 1987년 체제에서 탈피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개헌 이런 쪽으로 내가 노력을 하겠다. 3년간의 과도정부다. 나는 5년 다 안 한다. 라고 하면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헌 세력입니다. 개헌 세력. 지금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서요,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다들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언저리에서도 정치 원로들이 개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도 있고, 지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는 권력구조 개편론도 있고, 국민의 기본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덕수 대행이 3년 동안 체제를 잘 갖춰놓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이래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중간선거면 중간선거 이런 식으로 맞춰놓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3년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역대 말로는 맨날 개헌한다고 하지만 실제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내걸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면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손학규 전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원로들 중심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는 이미 이제 본인이 선언을 했고요.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대행이 그런 개헌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도와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개헌 세력이 한 대행에 붙을 가능성. 이게 이제 일종의 한 대행의 정치적 예비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표를 무더기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통의 일반 유권자 한 명,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예비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세력의 호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결단이죠. 본인의 결단. 근데 경향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대선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덕수 대행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대선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대비한 논리를 총리실에서 개발 중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바로 반기문 시즌2. 아이 저러다가 말겠지. 라고 하는 이 논리에는 탈정치로 대응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성 정치권은 적대, 갈등 중심의 정치를 양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여의도 정치의 그 갈등 중심에서 벗어나서 기존 정치를 극복하겠다. 실용 위주의 정치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반기문 전 총장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계속 뭐 계엄 방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부분은 사실은 뭐 대항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팩트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국무회의 등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걸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한대행이 받을 여러 가지의 공격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경향신문 보도가 맞다면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고 이거는 출마에 대비한 구체적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대선을 준비하려면 준비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준비팀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거든요. 총리실에 있는 그 비서실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서 대선 준비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고요. 어딘가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별도의 인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별도의 자문그룹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향신문에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향신문 어제 보도가 무슨 구체적으로 뭔가 이 움직임을 포착한 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논리 개발 뭐 이런 것도 여러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니까 의미는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출마에 대비한 준비 작업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진짜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손학규 전 대표 말대로 70 내지 80%가 지금 그 마음이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나머지 20%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본인의 결단이 이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쨌든 그러나 결단을 했을 경우에 예비군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손학규 전 대표가 손을 들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출마 선언을 한다면 뭐 정대철 헌정회장 등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87 체제를 바꾸자는 개헌 세력이 동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를 필두로 해서 예비군들이 꽤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본인의 선언만 남은 게 아닌가. 그 선언은 현재 상당히 진척이 돼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왜? 뭐 이러다가 또 뭐 그만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확정이 되는데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사퇴를 하고 그러면 5월 10일 뭐 이때쯤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데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후보 등록을 각자 하고 나서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냐? 뭐 하여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한대행의 결단,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준비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인데, 예비군이라고 할 만한 명망가, 이거는 손학규 전 대표가 1차적으로 손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명망가 그룹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면 한대행의 결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